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정치톡톡. 오늘은 국회팀 김순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양측의 갈등 국면을 정리하는 것이냐. 누구 말이 진실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공방이 참 대단했습니다. 녹취록까지 있었잖아요. 공개하라 마라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됐어요? 결론이 났습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화 중에 윤석열은 금방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했었죠. 그렇죠. 예.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지 않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을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반면 어제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녹음 파일 전문을 공개하라고 압박한 원 전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6시부로 음성 파일 공개하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더 이상 진실 공방은 하지 말자. 예, 지금 이제 화면으로만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실수했다라고 잘못을 시인한 건지 알 길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표면만 놓고 보면 좀 한 발 이 대표가 물러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 원희룡 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양자 간의 통화 내용인데 이 두 사람 말고도 이 녹취록을 또 본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대표는 원희룡계로 분류되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에게 녹음 파일 전체를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이 교수가 자신이 직접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원 전 지사에게 지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교수는 SNS에 원 전 지사에게 사과를 권유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원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대표님 도움으로 녹취 내용을 다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원희룡 지사 캠프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김웅, 김예지 의원 등 7명의 초선 의원들이 서로에게 준 상처를 다독여 묻고 미래로 가자며 성명서를 냈었는데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유승민계로 불리고 있어 사실상 이 대표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사태는 일단락된 것 같긴 한데 그 후폭풍 때문인지 몰라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홍범도 장군의 이 유해 안장식이 대전에서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약간 논란이 되는 것 같죠? 예. 이 대표는 어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포 태극기를 기념사업회에 전달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가 3에서 4초 동안 손톱 손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다른 내빈들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당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는 것보다는 낫다는 옹호론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에게는 둘 다 유쾌하지 않은 반응들이겠죠. 뭐 잠깐 이렇게 하는 거가 이렇게 또 딱 포착이 돼가지고 또 과대 해석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표 이런저런 구설수에 계속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계하고 이낙연계에서 굉장히 신경전이 뜨거운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유튜버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오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용이 뭡니까? 낙곰수 출신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를 비롯해 일부 진보 유튜버들이 이낙연 캠프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런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이낙연 캠프가 일부 유튜버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옹호하고 이 전 대표를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홍보비가 몇몇 유튜버에게 흘러갔다는 의심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캠프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일상적 업무를 하며 정리한 내용이라면서도 꽤나 당혹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블랙리스트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한 식구로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지경까지 간 것 같습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앞서 리포트에 봤습니다만 이제 보은 인사설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웠고 또 황교익 씨와 또 이낙연 계 쪽에서 또 치열하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기 아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 이제 공공기관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이 얘기는 왜 꺼낸 겁니까? 예, 어제 한 유튜브의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들이 경기도 산하기관 입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예. 일단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뭐 아빠 찬스, 가족 찬스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제가 해줄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의 보훈 인사 논란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나마 황교익 씨와 이낙연 캠프의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인데요. 향후 경기관광공사 청문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당초 청문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황 씨의 거친 발언으로 부적격 판단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황 씨는 내일 오전 안에 거치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들 언론중재법 다룰 때도 유튜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유력 정치인들이 자꾸 이 정치 유튜버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말들이 자꾸 정치권의 논란이 되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